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고용인은 오늘 공부했던 건 아니네. 지난주에 했던 거네요. 고용인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는 직무교육이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죠. 모든 행위 X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지난주 했던 거 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번 주 했던 거. 4번이 답이네요. 소공의 경우 자격증은 제출할 필요 없다. 우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왜? 전자적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51번에 3번에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는 면적과 상관없이 일종건생 설치할 수 없다. 요건 시험에 사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가 개정됐기 때문에 뭐 출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면적은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나올 수 있죠. 이제 금융업소, 은행, ATM기 이런 것도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이에요. 1종건생이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번이 틀린 답입니다. 면적과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들어갈 수 있다. 요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보면 있다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본사하고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해야 됩니다.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51번에 프린터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다. 폐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신, 출산 요게 신설됐습니다. 이 기출문제인데 6월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6월 이상. 6월 이상. 법조문에는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는데 기출문제인데 제가 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용되지 않더라고요. 6월 이하, 6월 이상이라고 하면 6개월도 포함되죠. 딱 6개월만 휴업하려면 임신 출산이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여기 맞은 걸로 되어 있는데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신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6월 이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6월 이상 한다고 해도 완전 틀린 건 아니라고. 약간 어쨌든 법조문에는 이상이라고 안 돼 있고 초과라고 돼 있어요. 초과. 그렇지만 6개월 휴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이라도 출산이라도 6개월도 할 수 있고 초과도 할 수 있으니까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뭐 크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기출문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6개월까지는 임신 출산 아니라도 6개월 할 수 있고 임신 출산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고요. 근데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 그럼 딱 6개월 못한 건 아니니까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 해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상대적으로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O입니다. O 이거 4번이 답인데요. O입니다. O. 그 다음에 디귿. 지금 디귿 했고 디귿 O고 리얼 모두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전부 미리 신고 다 사전신고죠. 휴업, 폐업, 재개는 모두 미리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무효지, 가족자인장지, 문중자인장지는 사전 신고입니다. 개인자인장지, 개인묘지, 그 다음에 매장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협회, 지부, 지회 설치는 사후 신고입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도 가능한데 허가 승인은 사전 허가 승인 받아야지 사후에 승인 받거나 허가 받는 건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이 말 없다 하더라도 틀린 거 아닙니다. 5일 이내 해야 된다 하면 틀린 거죠. 이게 7일이라는 거는 시행규칙 서식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스스로 발견한 경우 50%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데 보수 위약금은 없습니다. 보수나 위약금은 없고 실비만 지급합니다. 실비 한도가 보수의 50%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에 이거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다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다만 실비를 주는데 그 실비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실비를 인정한다. 답 2번이고요. 3번은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거나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정고수 초과해서. 맞죠?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 한 장을 감사의 표시로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했다. 전부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거절 안 하고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선물 주신 거 정중하게 이거는 뭐 받아도 저는 처벌받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중개보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초과해서 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초과해서 주니까 저도 무서웠는데 한번 받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초과해서 받으면 민원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고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지급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다. X.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하면 임의적 취소, 소공원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수 초과해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경우 절대적 취소다, 임의적 취소다. 답이 뭡니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헷갈리는 거 하나만 더. 아파트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1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처벌 안 받는다. 적법행위다. 답이 뭐냐고요? 세 개 중에 하나.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고. 답이 뭐냐고? 세 개 중에서 1번? 1번이죠.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2번.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적법행위잖아요. 만약에 전매 제한 등을 받지 않는 분양권이라면. 지금도 소위 생숙이라고 말 많이 들어봤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전매 중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투자하는 걸 좀 신중해야 되죠.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해놓고 거주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래. 건축법 위반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하는 데 써야 된다고요. 숙박용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선전할 때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2만 원 쏙 빼버리고 하더라고요. 저게 뭐 시흥의 거북섬의 힐스테이트, 라군 이런 거 선전 많이 해요.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든요.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공통적 사항,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라고 했죠.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답 3번입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 누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지난주에 한 겁니다. 답 4번입니다.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를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나머지는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납치매물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모망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죠. 개업공개사가 정모망에 거짓으로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이건 정모망이 아니라 네이버, 직방, 한방, 스마트폰 어플 이런 데다가 허위 매물을 올리면, 또는 자기 블로그에다가, 밴드에다가, 개인 카페에다가 매물을 올린, 거래가 됐는데, 저한테 연락 온 게 블로그에다가 매물 올려놨는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물 삭제 안 했다고 500만 원 과태료 받았대요. 거래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삭제해야 됩니다. 답 4번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9번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고 몇 년 보존요? 5년 보존이고요. 성명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필요적 기상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법정서식 사용해야 된다. 법정서식 없습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거짓계약서 적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공은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의 의무를 수행한 경우. 틀린 거니까 답은 5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공 포함해서 모두 서명 날인하여 하며 2명이 넘는 때는 별지로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네요. 틀린 거.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죠. 나머지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취득세는 매수인이 내는 거죠. 임대차는 취득세 안 내니까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미음의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다. 이 기출문제입니다.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답은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박스형에서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손해배상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이게 보증보험, 공제, 공탁 3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 3개 다 가입해도 된다.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사망, 해산하더라도. 장소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개공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고의가실, 장소 제공 3가지죠. 중개행위 장소 제공. 자, 그 다음에 답 4번이네요. 보험 가입한 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죠.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10억 손해 입혔으면 10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한다. X.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개보수 안 받고 사기치는 것은 처벌 안 받는다. X라고요.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설명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고 했죠. 의뢰인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중개보수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 X죠.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돈이 있으면 그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 실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정답이고요. 2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아니라 거래금액. 그 다음에 3번, 동일,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영매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는 이거 잘못됐네. 1000분의 6인데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 1000분의 6입니다. 1000분의 6. 지금 틀린 거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답이 1번으로 되어 있죠? 해설에 1번 되어 있죠? 그럼 요거 고치세요. 1000분의 7이 아니고 6. 제가 매매라고. 임대차는 1000분의 6, 매매가 1000분의 7이죠? 4번을 좀 고치시고요. 15억 이상인 경우, 아까 15억 이상인 경우.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예,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맞죠? 그래서 시험에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출제됐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는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거 4번 좀 고치시고요. 첨부는 7을, 첨부는 6으로. 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포함하고요.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이 한국감정원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위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